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1981년 9월 소독 바덴바덴. 모든 사람들은 다 나고야가 선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1988 Summer Olympic Hosting City is 세울! 와! 그 장면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지금 봐도 감동이거든요. 다 울었어요. 나고야 시장은 억울해서 울었고 우리 측 다 같이 일어나서 정주영 회장은 뒤에 앉아가지고 흐뭇하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뭐 물론 88 서울 올림픽의 유치는 우리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쳤고 온 국민이 다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개최한 거지만 거기서 정주영 회장의 그런 노력이 정말 컸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정주영 회장의 그 성장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번에 이 회사가 빠지면 안 되죠. 삼성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 봅시다. 삼성 맞습니다. 이병철 회장, 지금 제드래곤 회장의 할아버지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선대 회장이 만든 회사가 맞습니다. 와, 우리나라 회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재벌이라는 타이틀을 단 회사가 삼성이에요. 왜 삼성은 삼성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1910년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해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만석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우편은 안 하겠지만 김우중 회장과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과는 달리 금수저 오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이병철 회장은요. 지금도 거기 경남 의령 가면 이병철 회장의 생가가 복원돼 있는데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다는 기가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기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이병철 회장은 천석군,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1910년.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1915년생이니까 이병철 회장이 5살 더 많은 거죠.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당 다니면서 하늘천 따지 한문 다 뗍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도 남긴 자서전에 따르면 한 번도 자기는 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최종 학력은 소학교 중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일단 학교를요 와세다 대학까지는 가긴 가요. 근데 거기서도 중퇴를 해요. 왜?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힘이 빠지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힘이 빠지고 그래서 도저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와세다 대학도 중퇴를 하고 다시 당시 조선이죠. 조선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공부를 하려고 하면 힘이 빠지던 그 병이 이제 각기병, 비타민 부족해가지고 였다고 해요. 다행히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제 요양을 하면서 회복이 됐는데 회복된 이후에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뭘 했냐면 도박에 빠집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스스로 자서전에 밝힌 내용이에요. 도박에 빠져요. 골패라고 해가지고 뭐 숫자 놀이 하는 그런 도박인데 밤새 그걸 한 거예요. 따고 잃고 걱정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데 땅 부자인데요. 지주인데. 그런데 1933년 어느 밤 그날도 밤새 도박을 하다가 왔는데 충격을 먹었대요. 달빛이 떠있는 그 새벽 밤에 방을 드르륵 여니까 당시 이미 낳았던 세 자녀, 큰딸 이인희, 첫 번째 아들 이맹희, 두 번째 아들 이창희, 당시는 애들이죠. 꼬마이죠. 뭐 2살, 3살 이렇게요. 셋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충격이 빡 왔대요. 어떤 충격인가? 지금이야 자기 아버지가 땅 지주니까 뭐 돈 걱정이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얘들이 정말 나중에 컸을 때 그때도 내가 노름을 하고 있으면 얘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충격받고 그때부터 돈 벌자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이소.
뭐하게? 사업하게요.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뭐 어떤 사업을 하냐면 당시가 이제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인데 군산도 그렇고 제물포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김해평야, 뭐 호남평야 등등등에서 수탈한 쌀들을 싹 다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쌀을 수확하자마자 있는 그대로 실어가면, 그러니까 벽 그대로 현미 상태로 가져가면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도정 쌀을 깎아내서 하얀 흰 쌀밥, 아이 맛있지요. 이거 도정 불순물을 깎아낸 다음에 그걸 가볍게 만들어서 이제 그 실어 나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정미소죠? 정미소에서 이제 쌀 깎아내가지고 현미를 백미로 만들죠. 그걸 딱 본 거예요. 내가 마산에다 정미소를 차려가지고 도정을 해가지고 이걸 일본에 갖다 팔자 해서 마산에 정미소를 차립니다. 이것이 삼성그룹의 시작이었어요. 맞습니다. 정미소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당신이 돈이 있다 보니까 집안에 아버지부터 돈 받은 걸로 이제 그 정미소를 차렸는데, 논에서부터 정미소까지 이제 트럭으로 쌀을 싣고 오잖아요. 농촌에서부터 쌀을 싣고 오는 그 트럭 운송료가 아까운 나머지 아예 운수회사를 인수를 해버려요. 장기적으로 본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뭐까지 샀냐면 김해평야, 마산 뒤에 있는 김해평야에서 쌀을 사오는 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돈 가지고 아예 평야에 있는 논을 다 사버려요. 당시 김해평야에 있는 논 대부분 다 젊은 이병철 회장의 땅이었다고 하죠. 이제 모든 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다 된 거예요, 지금. 자기 땅에서, 자기 김해평야 땅에서는 쌀을 생산해서 자기 차에 실어서 자기 마산에 있는 정미소에서 쌀 도정한 다음에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퓨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이 발발하네. 일본이 쌀을 무조건 다 수탈을 해가 버리네요. 전쟁이라고. 이병철 회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합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돈도 받았지만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은행으로부터도 많은 그 대출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대출. 근데 지금 쌀을 팔 수가 없으니까 대출금을 못 갚잖아, 지금요. 결국 뭐냐? 부도가 나요. 망해요. 그래서 이병철 젊은 청년 회장이 시도를 했던 마산의 정미소 사업은 중일전쟁 때문에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근데 이병철 회장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 아버지. 또 찾아가요.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첫 번째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사업도 좀 하기 좀 돈 좀 빌려주이소. 사업도 하려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러면 좀 세상이 넓은데 한번 가서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해서 중국을 갑니다. 중국 시장을 돌아보니까 중국 시장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죠. 딱 보니까 여기에 자기 대구가 이제 그때 이제 기반인가 그 마산 대구 이쪽이요. 경상도 앞바다에서 잡은 이런 생선과 같은 거를 바짝 말려서 건어물을 갖다 팔면은 돈이 될 것 같아요. 좋다. 나는 이 경상도 해안에서 잡은 그 생선 이거 가지고 말려가지고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나 중국에다가 건어물 팔려고 한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소. 알았다. 돈 3만 원 빌려줄게. 에게 3만 원. 그러니까 옛날 환율을 그 몸으로 느끼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당시에 그냥 보통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이 얼만가 그거 보고 비교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당시 조선에서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 평균 월급이 10원이었어요. 10원인데 3만 원을 지금 그럼 사업해봐라 준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경상도에서 나는 건어물들을 모아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일종의 무역 상사를 만듭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면 바로 삼성상회라는 무역회사를 만들어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 뭐 우리가 하도 주변에 다 삼성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일단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수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농사를 짓던 당시만 하더라도 제일 길한 숫자가 3이에요. 3. 왜?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요소지 않습니까? 자, 퀴즈. 환인의 아들 환웅이 단군 신하죠. 지상에 내려올 때 3개를 갖고 내려왔어요. 3개의 열쇠. 뭐 갖고 왔습니까? 우리 집 열쇠, 차키 열쇠, 처갓집 금고 열쇠가 아니라 천, 부, 인, 바람, 비 등등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천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던 농경사회의 그 조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3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수도 3이었대요. 왜? 강한 것, 힘 있는 것, 제일 큰 것. 3가지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3에 별이 되어라 라고 해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그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자, 삼성상회 이거 가지고 국제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사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상사라는 것은 무역 상사라는 건 예전에 미생이라는 만화책과 그 드라마도 보셨죠? 돈 되는 건 다 갖다 팔아요. 중고차 돈 된다. 중고차 인수해서 중동에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이병철 회장의 삼성상회에 나중에 삼성물산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요. 팔았던 것 가운데서 가장 주력 상품이 설탕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설자도 생산이 안 됐어요. 일단 설탕을 팔아요. 설탕 팔아요. 그리고 또 뭘 팔았냐면 원단, 옷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갖고 왔냐면 마카오에서 들어왔던 원단이었어요. 마카오? 카지노 있고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 거기서 원단이 왜요? 당시 모직물 있지 않습니까? 이 양모. 양모로 만드는 모직물이 넘버원 국가가 영국이었거든요. 영국 신사. 영국에서 만든 모직물이 바로 다이렉트 동아시아로 직수입된 게 아니라 일단 마카오를 거쳐가지고 마카오에서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수출되는 형태였거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아빠, 엄마 마카오 신사란 말 알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썬킴의 방송에서 들었어요. 당시에 마카오에서 수입한 영국 모직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을 마카오 신사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비싸요. 이거 영국에서 온 모직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를 이제 중개 무역을 하던 삼성물산이었는데 드디어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 종전이 됐습니다. 1953년에요. 그런데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내려가서도 계속 삼성물산을 운영을 했는데, 주로 이제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주력 수입품이 뭐였냐면 설탕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설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단 1개도 없었습니다. 다 수입 설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설탕 가격도 다른 해외보다는 3배 이상 높은, 그러니까 아무나 못 먹었어요, 설탕을요. 이제 종전이 된 다음에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종전이 된 다음에 이제 사업 확장을 하려고 했던 이병철 회장이 딱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래, 저 비싼, 그러니까 의식주를 본 거예요. 뭘 하든 의식주를 해야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먹고 입고 사는 거. 이거로 돈을 벌어야지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첫 번째 뭐냐? 일단 설탕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탕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어. 그래.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설탕을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에요. 그래가지고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부산 전포동에서, 부산 서면 근처거든요. 거기에 당시 이제 원당이라고 해가지고 설탕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있어요. 설탕은 그냥 만드는 거 아니죠. 그거를 미국이 구호물자로 한국에 쏟아붓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
저 원당을 내가 재가공해가지고 내가 설탕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설탕을 만듭니다. 공장을 크게 세운 다음에 부산 전포동에. 회사 이름은 맞습니다. 제일제당이에요. 뭐 지금은 CJ로 알려져 있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사 먹었어요. 제일제당의 설탕을요. 백설표 설탕 있지 않습니까? 안 사 먹었어. 왜냐면 에이 우리 뭐 한국인들이 만든 뭐 그 제품이 뭐 믿을만 하겠어? 어? 가격은 싸지만 말이야. 됐고 비싸지만 난 미제 설탕 사 먹을 거야. 에이 안 먹어. 제일제당이고 뭐 시키고 말이야. 했는데 이게 먹어본 사람들에 따르면 괜찮거든요.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가격도 수입 설탕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싸고 하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아름아름 팔리기 시작했네. 이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제일제당의 백설표 설탕이요. 여기에 필 받은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래 의식주에 관련된 제품을 팔면 나는 안 망한다. 다음은 뭘 봤냐면 설탕은 식이니까 이번엔 의를 본 겁니다. 옷을요. 당시 우리나라 옷 만드는 기술은 정말 형편없을 정도가 아니라 양복은 그러니까 미군 군복 있잖아요. 미군 군복에다가 물감 칠해가지고 입고 다녔던 시절이었어요. 양복을요. 진짜 양복은 그러니까 양모 있잖아요. 양털 가지고 만드는 양모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생산이 안 됐고 영국제 양모가 당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거든요. 뭐 지금도 당연히 제일 유명해요. 양모는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바로 직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 동아시아의 수출 거점 지역이 어디였냐면 놀랍게도 마카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지노로 유명하지만 영국에서 수출이 된 그 양모가 마카오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간접 수출이 되던 형태였거든요. 영국산 양모. 그거로 양복을 해 입고 다닌 사람은 당연히 부자들이었겠죠. 양복 한 벌 가격이 당시 일반 셀러리맨 월급의 3배였다고 해요. 아무도 못 사 입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미군 군복 물들인 거 입고 다니는 그 양복이 아니라 마카오에서 수입된 영국제 양모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 보고 마카오 신사라고 불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무슨 할배라든지 아니면 집안 어르신 있으신 분들은 여쭤보세요. 할배 혹시 옛날에 마카오 신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네가 그런 걸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썬킴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래 내가 설탕으로도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양모 한번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직원들 뜯어 말렸어요. 아니 설탕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영국 신사들이 있는 그 양모를 도전하신다고요? 그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해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954년도에 규모의 경제로 밀고 나가려고 했어요. 규모의 경제 뭔지 아시죠? 조금 파는 게 아니라 이왕 팔 바에는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왕창 대량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이 조금 남아도 대량으로 팔면은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땐 돈 많이 번다가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두 대 파는 게 아니라 10만 대, 20만 대 팔면은 마진이 뭐 1원이라고 하더라도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인데 이왕 내가 양모로 모직으로 승부를 하는 거 공장 사이즈 크게 키워 해서 대규모 공장을 키운 다음에 찍어냅니다. 맞아요. 그 공장 회사가 제일모직이에요. 처음에는 그 설탕과 같이 사람들이 안 사 입었습니다. 그거 뭐 제일모직인가 거기서 또 양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유 영국산 그 모직 뭐 따라가겠어? 아유. 이병철 회장은요. 어딜 가든지 간에 제일모직에서 만든 양복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했죠. 만져보시오. 이게 우리 회사에서 만든 모직 양복이요. 만져보니까 괜찮거든. 가격도 엄청 싸고.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입어보니까 괜찮아. 이것도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은 어떤 타이틀을 얻게 돼요. 어떤 타이틀일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